당신이 본인의 능력을 100% 발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. 근데 저는 그게 저만의 그 가오인 줄 알았는데 그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나?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고요. 난 게임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말을 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더 못했지. 인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뭘 도전할 수도 없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, 삼평남입니다. 자, 우리 모두는 능력이 있습니다.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어떤 사람도 못난 사람 없습니다. 무능한 사람 없어요. 근데 그만한 성과는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좀 많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당신이 본인의 능력을 100% 발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, 돌이켜 말하면 발휘할 방법에 대해서,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, 그 조슈아 벨이라고 아세요?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. 네. 네, 근데 이 사람이 공연료가 10만 원이 넘어요. 근데 이게 한번 저기 오픈했다 그러면 거의 바로 매진이 되고, 뭐 수천석, 수만석이 바로 매진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. 근데 이분이 허름한 복장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한번 공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바이올린이 40억이 넘었어요. 몇 명밖에요? 5명? 10명? 딱 그 중간 7명. 1000명이 넘게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 발길을 멈춰서 조슈아 벨의 그 공연을 본 분은 7명입니다. 웃기지 않아요? 그래서 보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브랜딩의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에는 잘 보여야 된다.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, 좀 극단적인 예시로 변호사가 왔는데 추리닝 입고 나 만나면 그 신뢰가 듭니까? 안 들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도 좀 생각이 든 게, 저도 이제 입시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저는 일부러 약간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장 입는 것들은 그 초보들이나 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, 나는 뭐 실력으로 완전히 그냥 발라버릴 수 있으니까 세미 정장이나 가끔은 뭐 청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저만의 그 가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겠나?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고요. 나는 민성 씨가 지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준비했는데, 날 것의 가능성보다는 정돈된 모습이 더 중요하다. 이 사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도 자기의 그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. 간만에 생각이 저희가 겹치네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능성이 아무리 뭐 1000%, 2000% 있더라도 그거를 예를 들어 축구 선수도 그러잖아. 뭐 유망주가 많아도 결국은 프로리그에서 안 되는 게 자기 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야. 뭐냐, 예를 들어 페스트볼이 아무리 160km 나와도 제구가 안 되면 안 되듯이 그거랑 똑같다고 말하는. 그래서 정돈된 모습이 돼야지 자기 능력을 100% 발휘할 수 있다고 봐. 제가 삼평남 또 좋아하는 이유가, 저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제 민성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었거든요. 입시에서 내가 실력을 이렇게 찍어 누르겠다. 저도 되게 비슷한 마음이었어요. 저도 그렇고 좀 더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서비스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본질에 되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. 근데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느꼈을 때, 그 본질을 느꼈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보여지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저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. 그게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,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좀 어필할 때도 그렇고, 그걸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. 제가 늘 이제 검은색 반팔 티만 입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마이나 이런 걸 입는 게 더 좀 좋아 보인다고.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저희 서비스에도 좀 더 이제 더 이쁘게 보이고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,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. 그게 많이 저도 이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. 이제 성공하려면 그 계속 성공한 척을 하다 보면 성공이 되어 있다라고. 그 척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. 자, 근데 물론 본질이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있어 보이게 사기치는 법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, 능력이 있는데 발휘가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질이 중요한 건 맞죠.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.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냥 뭐 입시 컨설팅 얼추 하네라고 했을 때 외부에 보여지는 거를 더 우선시했었을 때가 있거든요.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, 마케팅에 얼마를 써야 되고, 얼마나 노출해야 되고, 이런 것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잘 안 됐어.
안 되다가 그러다 이제 본질에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. 네. 아 그냥 모르겠고 네. 아씨 실력이 없나? 네. 미친 듯이 연구하고 네. 미친 듯이 잘해보자라고 해서 미친 듯이 팠거든요, 진짜. 네.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진짜 이거 가오 부리는 건 아니고 진짜 저 전문성은 진짜 너무 자신 있어요. 그 어떤 입시 전문가 데리고 와도 저 진짜 토론으로 눌러버릴 자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되니까 확 부각되는 거예요.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요. 아니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정도의 급이 되는 데가 이 지금 그 유튜브의 화질은 뭐며 스튜디오는 뭐며 홈페이지는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으며 포스터 하나를 만들어도 왜 이렇게 짜치냐 무슨 네. 윈도우 98로 만든 것 같다. 네.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그 숨고에서 개인 프리랜서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네. 얼추얼추 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미리 캔버스 가가지고 만들고 그랬었는데 네. 요즘은 전문 업체한테 맡기거든요. 네. 홈페이지도 요번에 돈 많이 썼습니다. 옛날에 만든 거 200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진짜 와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거 네. 바로 지워버리고 4달 동안 기획하고 만들어가지고 무려 1,5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갖추어야 되는 그 단계 전까지는 본질에 집중을 하다가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서 먼저 얘기해요. 야 이거 좀 짜치는데? 너의 급에 맞지 않아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들러올 때쯤부터는 보여지는 거에 과감히 투자를 하셔도 좀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선후에 좀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저희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하면 안 되잖아요. 맞아. 제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. 옛날에. 네. 그래서 이 밑 빠진 독이 안 되려고 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F&B로 그 예시를 든다고 하면 본질은 결론적으로는 맛인 거잖아요. 근데 그 맛이 갖춰질 때까지는 맛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음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맛에 집중을 하다가 대체 언제가 완성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딱 소스를 알려드릴게요.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는 진짜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혹은 근데 여기 방송에서 많이 문의 오죠. 촬영 문의 오죠. 약간 이런 류의 얘기들이 스멀스멀 들려올 때쯤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근데 사람 이거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. 본질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일단 먼저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딜 가더라도 어필이 되는 거지. 괜찮은 사람이지도 않은데 어딜 가서 어필이 되려고 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F&B도 똑같아.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놓고선 뭐 마케팅하고 한 번은 와 사람들이 한 번은 만나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두 번은 안 가. 인간관계 똑같아. 이 사람 어쨌든 한 번은 만날 수 있는데 두 번째 볼 기회에 과연 나를 볼까? 아닐 거 아니라 생각하고 나는. 그게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인 거잖아요. 아 제가 이거 꿀팁을 알려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아껴도. 네. 자, 사람은 심리상 확정 편향이 있어요.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이 전문가고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고 난 이 사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유지하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애지간하면 만족해요. 애지간하면 만족한다. 자, 물론 실력이 겁내 없으면 기대가 큰 만큼 그 실망의 그 낙폭도 훨씬 더 커지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제는 그냥 이제 남들처럼은 한다. 했을 때는 결국에 상대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줄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산 증인이에요. 지금이야 제가 상담 건수가 1년에 한 1,400건? 1,500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좀 뭐 얼추 상담의 레퍼런스가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한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냥 남들만큼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대신에 지금 제 성격 아시잖아요. 자신감이 있었죠. 상대가 특히 엄마들은 입시 컨설팅이나 입시 상담을 할 때 약간 그 의심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. 처음에 저를 떠봐요. 뭐 혹시 쌤 이런 거 전형 이렇게 바뀐다는데 아세요? 근데 이게 약간 틀린 거야.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뭐 레퍼런스 달라는 분들도 많고 그랬을 때 저는 화를 냅니다. 그냥 뭐 이런 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아니 지금 그냥 본질을 찌르거든요. 아니 지금 저를 믿고 오셨는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체크하시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도 지금 되게 긴장한 상태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. 우리 아이를 위해서 두 어른이 만나서 지금 좋은 결과 내보자고 이렇게 만난 건데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약간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때부터 저에 대한 스탠스를 완전 바꿔요. 완전 팬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제 말이 약간 싸가지 없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. 새파랗게 어린애가 그렇게 말하니까.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기세,
확신, 자신감을 보고 상대는 저한테 신뢰를 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뭐 딱히 남들보다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만족도도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그 입시판에서도 유명한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면 애지간히 못하지 않는 한은 컴플레인이 잘 안 나와요. 근데 아무리 그 저기 능력이 좋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장님이 상담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노출이 안 돼서 그냥 그 저기 좀 명성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. 네임밸류가. 그러면 컴플레인이 겁나 많이 나옵니다. 꼬투리를 엄청 잡아. 그래서 결국에는 확증 편향을 이용해서 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줘서 엄청난 좀 자신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. 좀 요거를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. 근데 이게 되려면 내적으로 진짜 자신감이 있어야 돼, 사실. 맞아요. 그러니까 본질을 채워야 되는 건 맞는데 본질을 채우고 나서는 무슨 겸손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지지 마시고 자신감 있으면은 정확하게 상대한테 어필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진짜 너무 맞는 말 같아요. 저도 그 투자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발표할 때 그 IR이라는 걸 해요. 네네네. 근데 그런 걸 했었을 때 내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 할 때랑 안 할 때 그 이제 발표자가 얼마나 이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요. 이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. 그 투자 유치 여부가 네. 되게 많이 판가름 IR 할 난다고 때는 해요. 얼마나 얘가 네. 착해 보이네 이딴 거 필요 없고 네. 얘가 얼마나 미쳐있고 이 새끼 맞아요. 얼마나 물고 뜯을 수 있는지 네네네.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이게 우리가 다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자체에 있어서 네. 내 이 확신이랑 자신감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것도 제가 들어요. 근데 진짜 그러려면 결론적으로는 많이 해보고 많이 또 경험을 쌓아봐야 되지 않나. 네네. 왜냐면 맞아요. 저 그 발표 제가 IR을 올해 처음 한번 이렇게 돌았었거든요. 네. 작년에는 제가 거의 안 돌았었어요.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IR 할 때 너무 버벅이는 거예요. 제 자신이. 재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. 근데 네. 그때랑 그 바이브가 이제 완전 달라진 거죠. 근데 그 재작년에 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이걸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편안해지게끔 그걸 계속 트라이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또 다시 이제 놓게 되면 그 스킬을 또 잊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. 네. 그래야지 아까 말한 그 자신감이랑 확신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우리가 100% 능력을 발휘 못한 이유가 그 왜일까라고 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리고 뭐가 본질인 거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러니까 몰라서 내 능력이 발휘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. 이제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 잘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.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에 있어서 더 뾰족하게 더 잘하는 게 내 능력을 100% 발휘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도 제 성격상 원래 저는 올라운더 다 되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성격이었었거든요. 근데 팀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다 보니까 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구나. 근데 다 잘하려다 보면 오히려 내 능력을 다 100번 다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. 그래서 잘하는 거에만 딱 집중을 하게 됐을 때가 분산되니까. 네, 그렇게 하고 내가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.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게 더 이제 내 능력을 100번 발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나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내가 잘하는 게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나는. 나는 타고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심리적인 위축이 컸던 것 같아 옛날에. 네. 옛날에부터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내 주위 애들은 다 잘했고 게임도 잘했고 친구들은 난 게임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말을 잘하지도 못했고 그때는 더 못했지. 인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뭘 못하는 사람이다 심리적인 위축이 딱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뭘 도전할 수 없는 거지 나중에. 애초에 나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총 그 스탯을 봤을 때 좀 미달일 것이다. 그래서 위축되니까 네. 사람들이 내 더 안 가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과감히 하지 못하고 이걸 말했다가 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위축시키게 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위축 이 어떻게 보면 나는 가장 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본질적인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게 꼭 우리가 긍정성을 플러스 100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그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바다가 좀 떠올랐거든요.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조금만
수면만 치우치면 어쨌든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. 그냥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건데 긍정성을 그냥 플러스 1만이라도 가진다라고 해도 그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, 아주 대단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그래도 한 플러스 1 정도는 되나 보다에서 시작되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의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성공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. 맞아. 이게 결국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남과 나를 비교했던 것 같아 많이. 그러니까 공부도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 못했고 게임도 상대적으로 못했고 운동도 못했던 거야. 그러니까 상대랑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돌보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.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잘 했으면 뭐 일기를 쓰거나 뭐를 하거나 뭘 했으면 칭찬을 스스로 해주거나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좀 더 돌보면서 뭐랄까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. 오늘 알찬데요.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고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컨텐츠 없으니까 남은 인사이트들은 다음에 한 달쯤 뒤에 또 이제 요 비슷한 주제로 비싼 주제. 다음에 주제는 당신의 능력을 90%밖에 발휘하지 못해. 90 다음에 80이고 70이고 60이고. 네, 오케이 좋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결국에 뭐 그 본질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실력 키워라. 근데 실력 키운 다음에는 브랜딩과 마케팅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감도 중요하다.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저희가 그 뻔한 성공파리의 그 어떤 뻔한 꼰대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저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잘 근데 우리는 성공파리랑은 좀 다른 게 우리는 경험파리.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저희는 다르죠. 어떻게 그러니까 더 이제 더 좀 와닿게끔 살갗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좀 응원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 돈 드는 거 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좋으니까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저희도 좀 뭔가 소통하는 느낌을 바라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십시오. 삼평남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제 이름이 흔해서 싫거든요. 뭔가 이렇게 특색도 없고. 근데 이 경쟁자가 한 명 생겼어. 김민성이라는 인플루언서 그 쇼호스트 출신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거든요. 지금 당장 포르쉐를 타라. 맞아요. 그분 알아. 그분 좀 덜 유명해지시면 좋겠는데 하늘 아래 어떻게 두 명의 태양이 있겠습니까? 써야겠다. 민성님. 네? 샀어. 저요? 성공하려면 람보르기니 사라. 아니 성공하려면 X5 타라. X5 맞아. X5가